대한민국 문화 1번지 경주. 한국 고유의 맛과 멋, 그리고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전통의 매력까지. 이곳 경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개최지로 경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주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유보 효과가 7조 4천억에 이를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고용 효과도 한 2만 4천 명에 이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프라 조성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행사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마이스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더 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를 위해 경북의 마이스 산업에 주목하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 에이펙 성공 개최를 통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 포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란 주제로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에이펙 성공 개최를 통해서 경북이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은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포럼의 점도 집중해 주시고 많은 의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사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에 의지를 함께 다지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경상북도 김학콩 행정부지사님 소개드리면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에이펙 원래 가장 큰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역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전문가, 도민들 했던 많은 수많은 논의들이 우리 도정 또는 국가적인 시책에도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께서 해주는 좋은 말씀들이 우리 국도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펙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경북을 알리는 정말 소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왔을 때 우리에게는 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 비즈니스, 지역 경제로 연결시킬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북은 역사적인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접근성,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열악한데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머리를 맞대면은 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신문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5 에이펙 성공 개최를 통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응원합니다. 경북 지역 마이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전략 산업으로의 도약, 이런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에이펙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북의 글로벌 마이스 경쟁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기회의 장입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
수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활동을 해나가고 계시죠? 경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 정말해가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문화, 경주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 구미는 첨단 산업,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 도시. 결국은 문화, 기업과 연계해서 이 마이스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되면은 우리 경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경북이, 안동이, 예천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앞으로 이 우리 경북의 마이스 산업 자체가 관광과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5 에이펙 성공 개최를 통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 포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는 경상북도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에이펙 이후 경북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림대학교 마이스기획 경영전공 윤은주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시민분들은 도대체 마이스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만나서 무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러한 만들어진 어떤 거기서의 아이디어의 가치가 확산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마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경주의 에이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고 많은 도시에 컨벤션 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마이스 산업이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좋을까? 전반적인 방향성, 지금 해외에서의 마이스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마이스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상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와 지역 소멸입니다. 이 고령화와 지역 소멸은 에이펙이 계속 유치가, 에이펙과 같은 정상회의가 계속 유치가 된다고 해도 사실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경상북도의 수치를 좀 살펴봤더니 경상북도 내에 있는 다수의 시군, 78%에 해당하는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게 현실인 거고,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인구들 중에 고령 인구의 분포가 32.6%로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의 고령화라는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소멸과 고령화는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출산 장려금도 줘봤고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도 세워봤고 여러 가지 돈을 줘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썼죠. 성공했나요? 고령화가 멈췄나요? 지역 소멸이 해결되고 있나요? 결국은 정주 인구, 그 지역으로 이사를 내려와서 주민등록을 이동시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가 못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정주 인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대신 사람들이 자꾸 이 지역에 오게끔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지역에 오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생각나시는 건 관광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은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관광이 생활인구로서 관광지가 유명해지면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대책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만 관광에 있어서의 조금 아쉬운 점은 강제성은 없어요. 마이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에이펙 행사에 뭐 다른 나라 에이펙에 참가해야 되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뭐 일본 대통령이 에이펙 경주 안 갈래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인구를 지역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마이스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귀농귀촌, 뭐 출산 장려금 주고 이런 걸로의 해결보다는 어떤 마이스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허브앤스포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브앤스포크 전략처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 거점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소도시로도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경상북도에 아니면 뭐 또는 경상남도에 아니면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를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에이펙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 마이스라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은 만나는 거예요. 마이스는 오늘 이 자리도 마이스의 한 종류입니다. 마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셔갖고 공통된 어떤 소재를 발굴을 하시고 의견을 나누시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설계되는 그런 장이 마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마이스가 해오는 역할은 다양한 우리가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어떤 특정 기업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여러분들 CES 아시죠? 1월 달에 개최되는 CES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이 CES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이 장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간에 2종, 3종 산업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나지 않고는 융합할 수가 없겠죠. 결국 마이스는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뭐 기업과 기업을 아니면 산업과 산업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마이스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남을 만들어주고 있고 다양한 연결을 촉진해주고 있고 이 연결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혁신이 촉진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마이스의 부산물이다. 이러한 마이스의 연결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경상북도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마이스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사람이 만나게 될 테고 다양한 기업과 산업이 만나게 될 테고 여기서 만나는 거에서 끝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에이펙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에 경주에 사람들이 오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경주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파급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어제 제가 이 에이펙 주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업체 대표님하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통령 이하 수행되어 오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고 중국도 2,000명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 중국보다는 작은 한 1,5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이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에는 안동, 구미코, 경주 하이코, 포항에 이제 지금 건설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구 엑스코까지 해서 사실 경상북도 권역에 5개의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예요. 서울도 5개 없습니다. 서울에는 더 작은 단위로 코엑스가 조금 크지만 4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국에는 크고 작은 걸 다 합쳐봤을 때 18개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4분의 1 이상이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의 컨벤션 센터가 허브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도시가 허브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취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상북도에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가 허브 도시가 되고 그 허브 도시의 행사가 유치가 되면 유치된 행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소도시로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누군가는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미국의 동남쪽에 엘라바마라는 주가 있어요. 그 주에 버밍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엘라바마 버밍햄은 철강 도시고 사실 흑인 인구 비율이 많은 전체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제조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슬로스테크라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 벤처 스타트업과 관련된 행사를 만들었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도시를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이 안에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행사이지만 이 하나의 행사로 인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에이펙이 갖고 오는 엄청난 효과 중에 하나는 경주라는 도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또 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모든 게 다 융복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융복합이라는 말이 과거에 우리가 의학 분야가 있었고 공학 분야가 따로 있죠. 의학과 공학이 따로따로 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지만 이 두 영역이 같이 만나는 자리도 마이스예요. 이 두 각각의 의학과 공학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스가 없으면 사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이스는 이거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에이펙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개최게 되게 되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융합시켜주고 만남을 해주고 연결해주는 이 마이스를 각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하고 운영을 잘하는 이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경상북도는 여전히 아마 이 안에 있는 5개 센터가 지속적인 경쟁 관계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살지 못합니다. 협업하시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각각의 이 허브 도시들을 통해서 스포크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미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마이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CBB가 명확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생겨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이 마이스가 하는 일들은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CBB 조직의 구축과 이들을 활용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는 사람이 모여야 살아남고 연결이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에이펙 이후에 마이스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5개 컨벤션 센터가 허브 앤 스포크로 경상북도에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지역 소멸과 고령화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공간 구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공간들은 주로 경북 경주 에이펙 관련해서 핵심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것도 하이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설을 레노베이션하고 정상들의 동선과 회의 운영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춰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내부뿐 아니라 야외 전시장에도 지상 2층 규모의 국제 미디어 센터를 조성 중인데요. 경주의 첫인상이 되어줄 숙박시설에서도 한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머물면서 1대1 대화하면서 투자 유치도 하고 VIP 라운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인들을 위한 VIP 라운지로. 경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존의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물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왕릉 모양으로 된 데는 한수원에서 짓는 한수원 전시관이고요. 그 앞쪽에 있는 전시관은 에이펙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 최첨단 기술까지 보여주는 거기에 문화 공연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거쳐갈 경주에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곳은 에이펙 정상회의 때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만찬이 열릴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경주의 인상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이 되기에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 국립경주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고 앞에 그 다부타 스카탑도 있고 뭐 에밀레 종도 있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한 곳에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박물관이 만찬장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 경주.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눈부신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이 경주가 보다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경주의 어떤 문화, 역사, 공연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각인시켜서 경주가 세계 글로벌 10대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분주해지는 경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인데요. 오늘 회의 주제는 에이펙 행사 개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력 확보를 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함께 공유를 하고 저희가 무결점 전력 공급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서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전력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행사의 진행은 물론 안전 문제로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함께 양호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노후 기자재, 노후 전선, 노후 전주 등을 교체를 해서 행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상 숙소 이런 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서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쓰는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심었는 전주입니다. 여기 말고도 이 경주 관내에 모든 이게 선로가 에이펙 행사장을 공급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2025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한 준비위원단을 꾸려 체계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력이 흐르는 곳, 그 어디든 전문 작업자들의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사장을 공급하는 주 배전 선로가 있고 그 행사장에 연계되어 있는 예비 배전 선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 선로가 고장나게 되면 예비 선로로 자동으로 부하가 전환이 되고 그 예비 선로까지 고장이 나게 되면 발전차 그리고 혹시 이제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까지 해서 4중으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특정 온도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조금 더 깊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직접 공급되는 전기인 만큼 작업자들의 책임감도 남다르답니다. 지상에서, 지하에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기 힘든 높은 위치까지 놓치지 않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진단했을 때 각도상 사각지대가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론을 활용해서 360도 촬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완벽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늘 필요로 하지만 막상 체감하지 못했던 전력 설비의 중요성.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준비와 노력 끝에 개최될 이 행사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펙을 잘 치러낸다면은 제2의 한류 열풍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북 경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초연료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발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경북 마이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동국대 와이스 캠퍼스 호텔 관광 경영학과 김남현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마이스 산업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핵심 키워드가 지역 상생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마이스 산업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경기권 그다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지역의 이제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국제회의 산업의 지방시대를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경북 지역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경북의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 현황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문 회의 시설이 총 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그리고 구미, 안동 그리고 이제 포항이 내년에 이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전문 회의 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회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니크 베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지정한 유니크 베뉴 중에서 전국의 유니크 베뉴 중에서 경북은 이제 4개소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3개가 경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황룡원 그리고 경주 엑스포 대공원 이렇게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경북 지역의 이제 마이스 행사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대부분 중소규모의 미팅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회의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경북이 많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준회의 시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러한 호텔 회의장 같은 곳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단기 행사가 많습니다. 하루 행사 혹은 1박 2일 정도의 행사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 최근 데이터를 보면 6위에 해당이 됩니다. 방역자치단체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거를 하면 보면 낮은 개최 건수를 보여주고 낮은 참가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경북의 지금 현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경북에는 이렇게 지금 4년제 대학교에 이제 관광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스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마이스 전공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력 양성 부분도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육성하시면 좋습니다. 마이스 국제회의 기획업이라든지 인센티브 투어를 담당할 수 있는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마이스 분야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시고 말씀드린 사람을 키워내는 것,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글로벌 마이스 인재를 양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역 특화형 마이스를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산업
그리고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컨벤션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형 마이스를 육성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몰 마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타운형 마이스 모델을 개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CVB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북에도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내에 마이스를 전담을 하는 조직을 두던가 아니면 경북의 CVB를 설립하는 그러한 방안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이번 주제가 바로 지속 가능한 내일입니다. 연결과 혁신과 번영을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경북의 지속 가능한 내일,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바로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컨텐츠로 한 마이스 산업 개발의 중요성. 세계 문화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경북의 오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전통 문화의 원천인 한옥, 한지, 한글, 한복, 한식 이 5가지를 뜻하는 오한의 가치를 마이스 산업에 접목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 다음으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국분들한테는 특이하게 보이실 수가 있고 또 과거라는 제도가 해외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다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백운동에 현판이 걸린 강학당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을 엿보고 선비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선비촌까지 옛것에서 찾아가는 마이스 산업의 미래는 풍부한 전통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중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과 역사의 발자취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에 글로벌 마이스 산업 측면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K문화 테마파크인 만큼 단순히 진열된 것을 관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귀한 물건이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활발히 사용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300년 전부터 당나무를 재배해서 종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지의 주원료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당나무의 인피 섬유이고요. 이 나무는 어디에서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직접 한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색다른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옛 것을 존중하고 옛 것을 다시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것이 최고, 우리 것이 최고, 한지 최고. 아름다운 한지! 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전통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컨벤션 관련 전시에 회의 등만 부각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한식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 음식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성을 살린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선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 지역 양반가의 전통 음식 조리책 시의 전서. 이런 시의 전서를 연구하고 수록된 전통 음식을 전파하는 일이 결국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요즘 와서 기름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수분 요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거의 다 물로 찌거나 볶거나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게나 친숙하지만 알고 보면 기품과 전통이 있는 궁중 떡볶이처럼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한식의 산업화를 그려나가는 것이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특색을 살리되 외국 관광객의 입맛에도 부담이 없는 전통 요리. 죽순에는 미네랄과 섬유질이 많아서 장건강에도 좋다 하고 또 뜰게는 뜰게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많고 이래서 두 개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봐요. 한식을 통한 마이스 산업의 방향 역시 이러한 전통 음식의 바람직한 양면성을 닮았으면 합니다. 전통 음식 하나에 담긴 재료 하나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개암 열매입니다. 우리 커피 만들 때 헤이즐넛 있죠.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 개암이랑 거의 성분이랑 같은 나무가 헤이즐넛 나무더라고요. 각각의 재료가 모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전통 음식처럼 각자 고유의 가치를 가진 한국의 문화가 모여 이루어낼 경북 지역 관광 산업의 발전. 전통 음식을 바라볼 때 할머니 때부터 먹고 또 내려왔던 음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우리의 음식을 얘기해주고 전승시켜 주려면 단순 음식 산업화가 아니라 전통 음식을 개성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산업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경북 지역 마이스 산업 현장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힐튼 경주 서동효 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컨벤션 센터가 가장 그 매출 구조가 좋은 데가 고향에 있는 긴텍스입니다. 1년에 200억씩 흑자를 하고 있어요. 고향의 긴텍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계속 1, 2, 3, 4, 5, 6 계속 전시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프라로 또 부족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또 확장을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의 개선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컨벤센터, 큰 컨벤센터가 있으면은 소비자는 숙박시설을 초이스하겠죠.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좋은 시설에서 편안한 숙박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호텔로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 개선이 일어나고 다 투자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러겠죠. 아니,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도 안 되는데 또 숙박시설이 느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퀘스천이 나오겠죠. 근데 이 논리는 제가 말씀드리면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그랬습니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왜? 숙박시설을 생기면은 그만큼 수요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나 호텔의 숙박시설은 부동산 산업과 같은 거예요. 부동산 산업. 신도시가 형성되고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고 그러면 신도시로 싹 몰리죠. 그게 수요가 나오는 거죠. 호텔 산업이나 컨벤션 산업도 시설을 지어놓으면 수요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 투자를 유발한다는 거죠. 숙박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마이스 유치나 성공의 가장 큰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의성이 참가자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고요. 목적지의 매력도를 전달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어떠냐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하이코에서 국제 행사가 열려요. 경주에 어떻게 갑니까?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역까지 와서 경주역까지 오라까지는 대중교통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주역에서는 이제 설명하기 힘들어요. 경주역에서가 어떠냐? 경주에서 대중교통이 딱 끊겨버려요. 이 교통 인프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티켓 신공항이 계획대로 2009년도나 30년도에 한다면은 교통 시설은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됐어요. 포항도 연결되고 안동도 연결되고 경주도 연결되고 경북 내륙 지방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대구 경북 공항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국제선 치항수가 적어요. 국제선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증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점에서 국제선을 자꾸 늘려가지고 2029년도에 하면은 이전을 했을 때 국제선이 만들면 아까도 했죠. 정부가 좀 돈을 지원해서 개강을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는 국제선을 많이 늘려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수요를 많이 일으키면은 결국은 경주 경상북도의 마이스는 안동, 구미, 대구, 경주, 포항, 특히 경주는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텐셜이 강한 공항을 오픈함으로써 경상북도 마이스 산업은 크게 발전해 있고 아주 미래에 유망한 한 산업에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스 산업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주 컨벤션 뷰로 조덕현 본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펙 일확천금 딱 한 번에 금천장을 낚는다. 아마 에이펙을 개최하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되면 우리 도시들이 주변 도시들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마이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스트 에이펙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년대 초만 해도 제가 일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방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9%, 10명 중에 1명은 경주 꼭 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2024년 현재를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3%, 지금은 100명 중에 3명이 온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경주 순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62위거든요. 그런데 2030년에는 마찬가지로 10위까지 올리자. 그래서 10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경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 요즘 여행객들은 저 같은 사람은요, 빵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맛있는 빵집 있다. 그러면은 부산이든 포항이든 울산이든 KTX 타고 빵 먹으러 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일본에 아니면 이태리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 많고 파스타 먹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콘텐츠를 잘 개발한다면은
찰떡 좋아하는 사람은 안동 버버리 찰떡 먹으러 서울에서 옵니다. 없기 때문에 맘모스제가 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콘텐츠만을 잘 개발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든가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독특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 중에서도 고품격 마이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숨겨진 콘텐츠와 연결하면 그것들 고품격화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있습니다. 한 인구가 포항보다 조금 큰 도시인데요. 포항이 한 50만 명 된다면 60만 명 도시인데 이쪽은 의료하고 제약하고 이런 것들이 특화된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 바이엘이라든가 henkel이나 존슨앤존슨 엄청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물론 뒤셀도르프에서 많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본사들을 유치한 것도 있지만은 이 지역에서 이 제약이라든가 화학산업과 우리 지역 특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시회 국제회의, 컨벤션을 잘 개발해서 육성하자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수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세계 제약 화학과 관련된 100대 전시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위라는 메디카 전시회를 인구 60만인 뒤셀도르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49, 91, 97, 100대, 세계 100대 전시회 중에서 4개가 인구 60만이라는 뒤셀도르프 조그만 마을에서 개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와 전시회가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또 모체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 상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전, 방산, 2차 전지, 철강, 반도체, 양자, 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컨벤션 센터들이 특화하고 협조해서 어떤 것들을 잘 육성시킨다면 그게 바로 우리 경상북도가 서로 상생하고 살아나가고 우리 지역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마이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이스 관광 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지역의 주요 컨벤션 센터.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는 주로 이제 국제 회의 그리고 학술 행사, 기업 회의, 이벤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경북 북부권을 대표하는 주요 마이스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간 60건 이상의 행사를 개최를 하였으면서 세계 대표자 대회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벤션 센터는 지역 내 마이스 수요를 견인하면서 관련된 산업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이 대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큰 행사의 개회식, 어떤 메인 포럼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층의 중회실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있는 컨벤션 센터와는 다르게 전면이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앞에 이제 산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또 앞에 위치한 테마파크 뷰도 보입니다. 도심에 위치하진 않았지만 산에 위치한 만큼 아름다운 생태자원 그리고 그 근처에 위치한 도산서원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안동 마이스 산업은 식음, 교통, 관광, 숙박 등 다양한 연간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동이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유교의 주요 사상과 그리고 동아시아 유교 국가에 대한 소개, 현대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참가자분들이 청소년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교문화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와 잘 맞아서 의미가 있는 박물관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역 상생.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는 대구, 경북 마이스 얼라이언스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마이스 산업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R&D 연구기관이 18개 이상, 아테이론 물리센터나 방사광 가속기 같은 이런 연구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매년 200회 이상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왜 포항에는 없을까? 이런 그 의문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포엑스 건립을 통해 글로벌 마이스 산업도시에 도전하는 포항시. 국내 5번째 규모의 컨벤션 센터라는 점, 내부에서 직접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점 등 포엑스를 향한 기대도 완공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사 예정 기간은 34개월이고 2027년 4월 30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마이스 산업 도약의 기반이 되어줄 포엑스. 지금 육성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철강 산업, 바이오 산업, 수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게 전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성하는 이 사업들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 성장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사,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2025 에이펙 경주.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경북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맺은 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이 이제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스 산업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여기에 계신 참가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 CVB 관계자분들, 네, 그리고 지역에서 마이스 관광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에서 조금 더 많은 정상회의, 국제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 산업이 하루아침에 바로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사실 5년, 10년 후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이지 오늘 마이스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내년에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인프라를 많이 개선해서 5년, 10년 후에 경상북도, 안동, 경주 쪽에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하기를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이스 관광 산업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다. 남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임한다면은 우리 경북의 마이스 관광 산업이 어마어마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그 마이스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발제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경주 에이펙을 기준으로 이 경북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에이펙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 조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제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대구와 경북으로 많이 오세요. 화이팅!